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단결하십시오. 우파 단결. 우파 단결. 우파 연합. 우파 연합.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파 승리. 우파 승리. 우파 승리. 우파 승리. 우리 한국당 우리 공화당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서울역 광화문이 태극기로 넘치고 승리에 넘치고 자유통일로 넘쳐서 박근혜 대통령과 두 손 맞잡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모실 분은 우리 공화당의 자랑스러운 청년 당원전 한 분이시죠. 최지민 청년 동지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5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운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며 모여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분이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보아야 합니까? 찾아다녔잖아. 어디로 뭉칠 것인가? 형이 깃발 든 사람 처음 본 사람이야. 어떻게 뭉쳐야 할 것인가? 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맨날 왔어요?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아. 그분께서는 결코 아무 곳에나 어디 있어? 가서 뭉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장사를 하는 사이비 보수들은 우리 공화당과 진정한 의미의 보수파들을 이렇게 공격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거드렁거리며 찾아다녔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젊은이들은 죽는데 안 왜 보이네. 너희들은 기습회를 하느냐라고 비하와 모욕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무 곳에 나가서 뭉치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 뭉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결코 보수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팔면서 보수파의 가치를 능멸하라는 그러한 시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뭉치면 산다라고 하면서 공격 강자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 우파 통신이야. 그리고 여기 어디야? 우리는 또다시 경남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이승만 통신. 대통령을 네, 보내야 우파 하는가? 통신. 지금 종북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도참 외구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보수파 진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친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본놈 외구의 후예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엇이냐? 우리가 존경하는 두 분의 대통령,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을 훼손하고자 내세운 것이 이 도창을 목표입니다. 네.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종국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로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다음에 자신들이 정통으로 만들고 싶은 지금 북한 인민민주주의 녹화로 찍고 갖고 있어요. 상대 녹화로 세습 찍고 갖고 정권에게 올릴 거야. 정통성을 주려는 그러한 실시간 짓을 하고 아니라 있는 겁니다. 녹화로 하지만 찍어 우리 올리니까 공화당 화면이 당원들 깨끗해.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우리 대통령이 유튜브 이러한 하는 사람들 정치에 뛰어들게 내 된 거 최초의 다운받아서 계기 중 써라. 하나는 바로 그분이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이 될 그 당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항일 운동을 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친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일장기를 들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서 친일
토착 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에 대해 고발하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손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1년여 전에 입수를 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신인 대한애국당 지도부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일본어로 돼 있는데요. 일본 관계자, 일본 관련된 조직에서 일본어로 만들어서 일본인 투자자인지 뭔지를 모으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뭐가 있느냐? 지난 2019년 3월 1일 3.1절 100주년 된 행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일본이 준비하죠? 3.1운동은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일운동하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거를 왜 아마 유튜브로 확장해서 보시면 보일 겁니다. 관련된 내용 한글로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지도부에서는 1년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거를 원 코리아 원 드림이라는 그러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문재인 얼굴을 내세우면서 이거를 이 행사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상징은 뭐예요?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 어디에도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가 없어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설명하는 책자에 태극기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느냐? 3.1운동을 평화통일운동이라느니 건국운동이라느니 이렇게 국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워딩은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법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뭐라고 칭하느냐? 조선민족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조선민족이라고 칭하는 거는 자기 비하적으로 하는 말 아니면 북한밖에 없습니다. 조총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일본어로 된 책자에서 일본 참여들이 연루된 책자에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던 건 문재인의 사진입니다. 문재인이야말로 도착 왜곡 아니겠습니까? 도착 왜곡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 문재인 씨는 자기가 도착 왜곡 짓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하고 빌붙어서 그쪽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는 북한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겁니다. 일본 돈도 들어와 있고 북한 돈도 들어와 있고 러시아 돈도 들어와 있고 중국 돈도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을 친중이니 친일이니 수많은 파리들이 모욕하는 동안에 진짜 친일 진짜 친중 매국노들을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놈들을 살려주실 겁니까? 우리는 이런 놈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을 위시한 좌파 독재 정권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인가? 과거에 그들은 일본과 장사하고 북한과 장사하고 중국과 장사하고 앞으로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마술을 뻗치면 기꺼이 그들에게 붙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토착외구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저 토착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는 피를 타고 유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토착 매국노라고만이 규정해야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그에 복속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을 일시에 소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당당해지십시오. 토착 왜곡 프레임에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나라에는 토착 매국노가 있음을 알리시고 토착 매국노를 근절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서 공기들이여! 무서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오너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우리 공화당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여러분, 다음으로 모실 분은 전 서울대 총학회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전 16대 의원을 지내시고 현재 우리공화당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는 오경훈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구본철 의원께서 습관적으로 우리 한국당 좀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내려오셨을 때 오늘 우리 공화당 입당원서 쓰시겠냐? 쓰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 국회에서 좌파 연합 장기 집권 수단으로서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술은 저희들에게 이제 식상한 적폐청산 이 프레임 가지고만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친일파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토착 왜군이 매국론이 이런 이제 프레임을 또 씌우겠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저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려는 조짐은 우선 공수처법안이라든지 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이런 걸 다루는 이 4개 특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주고 연동형 비례제를 다루는 정계특위위원장을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며칠 전부터 지난번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국회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고발된 야당 의원들을 59명을 경찰 소환 조사를 며칠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야당 의원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 처벌 규정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국회의원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좀 소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이렇게까지 딱 그 으름장을 놓으니까 다음 회기 때 저들이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를 또 하려고 할 때 과연 지난번처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마 뭐 카메라 앞에서 조금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그분들은 자기 소신과 자기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여러분들처럼 자기 목숨과 자기 정치적 생명을 내어줄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자체적으로 과반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그거를 이번에 기필코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과반수 확보를 못하더라도 이중대, 삼중대를 내세워서 그들과 좌파 연대를 해서 좌파 연대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우리 공화당도 의석수 늘리는 데는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우리 의석수, 우리 당리 당략에 의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반드시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절대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좀 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 길을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가 좌파 연대 장기 독재 음모이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좌파 연대 독재 음모 연동형 비례제를 분쇄하자! 두 번째,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 중 한 가지가 좀 전 최지민 동지도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을, 애국심 가득한 저희들을 친일파니 매국노니 심지어 토착외군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폐청산도 어느 정도지 2년 3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식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일 긴장관계를 잘 틈타서 저희들을 친일파니 매국노니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듯이 지금 같은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동경으로 이사 가시든지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유시민 씨에게 자기 말 그대로 똑똑히 되돌려 드립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한 이 상황에서 김정은 편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똑똑히 생각해 봐야 한다. 아니면 평양에 가서 살든지. 한마디 더 붙입니다. 가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시라. 돌아오겠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거기 더 나가서 지금 청와대의 왕수석 노릇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연일 자기 페이스북에 매국 죽창가 이런 얘기, 더 나가서 엊그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자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자기들은 애국 세력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저희들은 이적 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조국 수석 얘기를 그대로 한번 돌려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누가 애국 세력입니까? 누가 이적 세력입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이렇게 애국가 이적을 함부로 뇌까리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정말 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급한 한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 우리 공화당의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지들께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내년 총선 전략, 장기 독재 음모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제를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2중대, 3중대까지 내세워서 과반수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연합 장기 독재를 계속 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말 애국심 가득한 우리 애국 세력들을 매국노, 친일파, 토착 외교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애국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저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토착 외국,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토착 오랑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일제 36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수천 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오죽하면 트럼프한테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냥 얘기를 편하게 그냥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임진왜란은 기억하지만 병자호란은 알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살수대첩이 누구랑 싸웠는지도 모르는 모양이고요. 안시성 전투가 누구랑 싸운 건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를 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무역 보복을 했을 때는 단 한마디 목소리도 못 내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저희를 토착 외구라고 한다니 정말 가소롭습니다. 저는 토착 오랑캐가 북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사진 다 보셨겠지만 김여정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는 한 손 악수를 했고 시진핑 만났을 때는 90도 인사하는 거 여러분 사진 다 보셨죠? 문제만 생기면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달려가서 형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다 보셨죠? 그게 토착 오랑캐 아닙니까? 그 토착 오랑캐가 지금 남쪽에도 있습니다. 정말 얘기해야 될 때는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그저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는,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적,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저 내년 선거만 이기겠다는 이런 정말 매국적인 문재인 민주당, 정말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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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 우리 공화당 반드시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구출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연설문은 차분하지만 송곳 같은 연설. 바로 우리 공화당의 국제대변인 유한진 대변인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예전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그곳에 기조 연설을 하러 오셨었는데 영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하기 몇 시간 전에 잠깐 뵀었는데 거기서 대통령님께서는 물어보시기를
그 영어 연설에서 한 단어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영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미국식으로 발음하자는 그 논리는 그 외신들이 대다수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영국식으로 하자는 그 논리는 그 우리가 있는 곳이 영국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연설은 무사히 잘 마치셨고, 그 연설 후에 외신 기자들은 대통령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대통령님과 얘기를 나눈 후에 나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본인 자신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였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을 뽑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게 항상 조용조용 일어나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만, 이 외교라는 것은 초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처음에는 한미 동맹을 파탄내더니 지금은 한일 관계조차 파탄내고 있습니다. 아브람스 미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하였었습니다. 강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수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과 일본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를 지금 끌어내려야 하긴 하는데 대안 세력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자한당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을 위시로 하는 자유국가들의 주요 인사들과 많은 깊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들을 우리는 당연히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는 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우리는 당연히 계승합니다. 즉,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합의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은 끝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모실 분은 탈북자 출신으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25년 전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기신해 새로운 자유의 삶을 터득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조직은 작고하신 황당엽 선생님께서 2007년 4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설계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운영하시던 북한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 대한민국 동북여적 속에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무참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지금처럼 희망을 잃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조국 대한민국이 끝도 없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병 정신, 튼튼한 한미동맹에 의한 북한을 비롯한 자유의 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도탄에 빠져 실망하는 폭력 동포들이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부모 처자들을 뒤두고 자유를 찾아 끊임없이 이곳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사랑하는 부모 처자를 두고 자유의 땅을 찾아 목숨 건 사투를 벌이며 이곳으로 찾아옵니까? 그것은 반인륜적 인권 유린과 야석 대학살이 자행하는 저 암흑의 땅 북한에서는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무참히 안도질당해 죽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동포의 땅 대한민국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법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일당은 북한 2,400만 북녘 인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살인정치, 야만 정치로 2,400만 북한 동포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북한 김정은 집단을 살기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이며 인권 대통령이란 말입니까? 문재인이 인권 대통령이 맞습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이 땅에서 정의는 이미 사라졌고 사회주의 독재를 대장하며 불법과 도덕을 일삼는 여섯 반역 집단에 의해 수많은 애국 부사들과 우관 주민들이 적폐의 미명하에 닥치는 대로 체포 독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죄도 없이 옥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적반역 속의 문재인으로 말미암아 새 전망과 해안 경계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영광마다 뚫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문재인 여적 집단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파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한미동맹마저 폐기된다면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이 점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은 북한 김정은 살인정권과 결탁한 문재인 여덕정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일당은 북한 김일성이 도발한 6.25 전쟁마저 남북의 공동 책임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6.25 행사를 북한과 함께 개최하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국 역적이고 여적 수괴이고 반인륜적인
야만임을 드러낸 문재인의 재행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녀석 정권을 반대하여 사생 결단으로 목숨을 걸고 문재인 녀석 정권을 반대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합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 34,000여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정부 개혁정권, 문재인 정권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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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삭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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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멋진 공성계로 박원순과 용격 깡패들을 멋지게 한 방 먹이신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님 단심가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정말 후덥지근합니다. 그죠? 어제